이 영상은 투자를 안 했는데 왜 더 가난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판단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보면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특정 상품이나 플랫폼에 대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컨텐츠는 선택과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스스로 한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는 판단이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며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투자 실패자의 가장 흔한 변명 중 하나를 뽑아보자면 나는 안전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해서 투자를 했다. 그동안 우리가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식, 코인 거래를 했던 거군요. 은행에서 주는 금리는 연 2%입니다. 펀드, 채권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익입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이럴 확률이 낮으면서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신 불확실성을 떠안는다는 잠재적 조건에서 내 돈을 맡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로 얼마를 벌던 불공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투자라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대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정책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수나 의도가 아니라 환경적인 해소 사항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보상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확실성, 공평하고 손실도 없고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 높은 경쟁으로 내가 받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화입니다. 너거나 돈을 주겠다. 경제가 어려우면 공짜로 풀겠다. 그 쉬운 방법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현명하다는 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두렵다는 것, 실패할 수 있다, 견디지 못할 때 이것이 진짜 투자 실패입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판단이라는 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욕심, 똑같은 불편이 반복이 됩니다. 판단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원칙인데 강제적으로 막은 상태입니다.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은 합리성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름은 잘못이고 안 읽는 게 정상이라고 하죠.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포장을 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바가 있습니다. 현실을 은폐하는 것,
이것이 안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택을 했다고 무조건 안전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뱅크런이 그중 하나입니다. 공포에 질려 무작정 돈을 빼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불안하다는 소문, 조바심을 자극시키게 됩니다. 한두 명이 인출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돈을 뺄 수 없는 예금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선택이 완전히 뒤바뀐 운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다 알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방치를 하게 되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평생 안전하게 아니죠. 핵심은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의 실체입니다. 원화 환율 1,500으로 바뀐다고 하죠. 물건값은 너무 올랐다. 그동안 결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확인을 해도 불안하지도 않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불안해했던 건 0인데 왜 지금은 바뀌었나요? 한번 결과 정해지면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 상식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투자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선택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 생각도 자연스럽게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포기란 결정을 대다수들이 하게 되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갱신을 안 하면 가나이란 벌을 주고 바뀌면 성장을 시킵니다. 여기서의 보상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런 이유로 원화만 지고 싶은데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무섭고 은행 예금만 고집을 하려니 환율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본주의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곳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불확실성과 확실성 사이에는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교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을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건 구조적으로 가치 하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확실 자체가 없는 자산입니다. 내가 감당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나 똑같이 보상을 달라는 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용납을 안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 수 없는 게 그래서 줄어들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폭입니다. 그걸 잃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천천히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70대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빈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될까봐, 후회할까봐, 불안할까봐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본주의는 잔인해서 못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에는 기회가 있고 귀할 때는 비용을 청구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돈의 액수로 결정을 할 때는 불안해서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내가 힘든 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선택은 움직이는 것인데 고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거인 X 저반처럼 인출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느려졌습니다. 장기화가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원금 생성까지 출금 2번 남았습니다. 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내에서 해야만 합니다. 남들이 얼마 벌었다고 무리해서 따라하고 나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테스트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금은 $50, VIP1 투자금 횟수는 미정입니다. 오늘도 수익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